비 오는 날이긴 한데 광양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로 반갑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상하게 일정을 너무 뿌듯하게 짜가지고 순천 촛불 집회 때 제가 가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서 7시 반에는 반드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2시간 일방적으로 뜬 다음에 1시간 질문 받고 보통 한 1시간 또 사진 찍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추가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세상 얘기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테고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못한 놈은 혼난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거기다 조금만 더 나가서 뿌린 대로 거두고 기여한 만큼 배당받는, 배분받는 나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죠. 아까 이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사실은 전혀 평등하지 않는 나라예요. 자유롭지 않은 나라죠. 소수는 자유롭죠. 성매매 막 대놓고 하고 그래도 500만원씩 주고 해도 처벌도 안 받고 괜찮잖아요. 그죠? 수천억씩 횡령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처벌도 안 받고 감옥 어쩌다 가면은 대통령이 돈 받아먹고 사면에서 풀어주고 이게 전혀 공평한 나라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을 수백 명을 죽여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온 국민이 5천만이 텔레비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어머머머 저거 어떻게 어머머 저거 어떻게 죽을 줄 흘리면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딱 한 여자만 그걸 못 보고 오후 5시에 다 빠져 죽은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있다고 소리 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억지로 눈물만 조명에다 눈물이 약해서 눈물 흘러나죠. 그죠? 눈물 흘리면서 사기 쳐놓고는 진상규명도 막고 예? 돈도 안 대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확 덮어버렸죠. 왜 미국 허드슨함이 구조해 주겠다는데 못 오게 막았습니까? 왜 구조 접근함 통영함이 구조 출항해라 라고 해군 참모총장이 2번이나 지시했는데 그거 취소시킨 건 누구예요 도대체? 핑계를 뭐 훈련이 덜 됐잖아. 훈련 덜 되기 문제입니까? 훈련도 아예 안 받아서도 사람 빠져 죽으면 다 뛰어들어서 구조하는 거지. 그거 하기로 만들어 놓은 배가 있고 그걸 참모총장이 가라 지시를 했는데도 안 해. 지시했더니 또 안 해. 누가 한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뽕을 맞고 있었는지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 온 국민이 다 보고 수백 명이 죽겠다고 그러고 그거 업무 보고서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네? 그런데도 뭘 하고 자빠졌다가 오후 5시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뻘 소리를 합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전두환이가 수백 명 국민을 지 작은 영화를 위해서 죽인 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미 일사부전이 돼서 다 지나가 버린 일이지만 이 박근혜만큼은 마지막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시청에다가 새마을기 대신에 국기계양대 리본기 답니다. 이게 국민이 정말로 독해야 되고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사고를 하도 많이 치니까요. 이거 사고 쳐가지고 책임져 물러가면 이 사고 뻥쳐가지고 또 이거 하려고 또 저 사고 박쳐버려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이 사고를 사고로 덮어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열패감을 느끼죠. 야,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정한 게 있어요. 한 놈만 찍는다. 한 놈만 찍고, 아픈데 때린데 또 때린다. 독하게.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다고요.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사고 치는 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심한 인간을 하나 딱 골라요. 그런 다음에 그거는 걸리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근데 여러 군데 때리면 또 덜 아픈 수가 있고 반격당할 수가 있어요. 때리지 않으면 쭉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이래야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국민이 맡긴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배치해오느라고 자기 세력 키워가지고 계속 해먹으려고 그렇게 남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수도 없이 온갖 군데에서 치는데 이럴 때는 다 쫓아다니면 힘이 없으니까 딱 한 개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끝까지 이 세월호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 개인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베였어요. 제가 원조 일베.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도들이 일으킨 난동 폭동이고, 그 경찰서 습격해가지고 총 뺏은 다음에 공연히 경찰하고 국민한테 총 쏘다가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은 것들인데 좀 더 죽었어야 된다.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그랬어요, 문제는. 다 언론에 속아가지고. 제가 82년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공장을 다니고 있을 텐데 전부 그렇게 알았어요. 텔레비 방송 신문에 나오는 게 다 그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사실 알려주려고 다 자꾸 다 감옥 보내그랬는데 그 빨갱이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속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있어요. 나쁜 짓을 저지른 다음에 그 피해자들이 나 억울해요 그러면 저것들 저거 폭로야 저거 라고 해서 덮어 씌워가지고 아주 고립시킵니다. 딱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런 식으로 대응했죠. 근데 똑같은 짓을 세월호에 한 거예요. 똑같은 짓을. 그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시체파리로 돈 때문에 자식들 물에 빠져주고 죽은 그냥 교통사고 난 거 가지고 괜히 숫자 많다고 땡깡부려 돈 많이 뜯는다고 그러는 시체파리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가 그 7시간 동안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절대로 말을 안 해. 무슨 국민들이 20곡이 하고 줄 압니까? 정면에 말했다니까 그건 아니야. 뭐 했다니까 그건 아니야. 대체 뭘 했단 말이야. 말을 하니까 말을. 네, 거의 나온 것 같아요. 20곡이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약물 얘기가 나오는데 방역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세월호도 결국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저지르고 또 그걸 덮고 그러면서 국민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히는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 사람도 한 명 죽었어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시민도 한 명 죽었고 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거 혹시 여러분들 영상에 보면은 그 중에 그 유리창 밑에서 막 안에서 깨려다 안 깨져가지고 그냥 막 빠져 죽는 장면 보셨죠? 근데 그 직전에 유리창을 깨가지고 부부가 강제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성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중상을 입어서 막 유리창 깨고 막 끌어내버렸어요. 옷을 다 부셔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성남 시민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거를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힘은 없지만 시청 벽면에도 여전히 가로 20m, 세로 30m짜리 기본 깃발 다 붙여놓고 시청 바닥에다가는 세월호 침몰한 모형을 30m짜리 만듭니다. 그리고 시청 바닥에는 꽂아놓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꽂아놓나 나보고 물어보길래 글쎄 나도 모르겠다. 진상규명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다못해 세월호 인양이라도 하고 나면 그때라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제가 앞서까지 이것도 묻히거든요. 우리 수행팀들 비서들도 다 묻히거든요. 하지 말라니 그러면 더 해버려요. 이게 세상은 전쟁이죠. 정치도 사실은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총칼을 들었을 뿐이지 지금은 말로 하는 전쟁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걸 악착같이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죠, 여러분. 저는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자꾸 들칩니다. 덮으려고 하면 들죠. 이렇게 독하게 해야 권력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박근혜는요 절대로 물러갈 생각도 없고 자기가 감옥 갈까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때까지 한 번도 책임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야를 요구하지 말고 탄핵해라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가 그럼 온갖 나쁜 짓 다 저질러놓고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요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있어요.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법을 지키는 건 바보나 하는 거예요. 그건 국민 같은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탈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탄핵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자기 몸통 중에 일부 떼내고 순실이 좀 떼내고 3인방 떼내고 무성이 같은 자기 새끼들을 좀 떼어가지고 바깥에 내보낸 다음에 거기하고 뭉쳐서 또 이것저것 미끼로 몇 사람 뭉쳐가지고 고루로 살아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뤄왔어요. 국민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3.1운동하고 만주 그 눈 내리는 벌판에서 진짜 목숨 바쳐가면서 싸워서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요거 이승만이가 홀라당 해먹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자가 온갖 또 폐악질을 추가로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4.19 혁명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이승만을 내쫓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가 홀라당 해먹고 있어요. 쿠데타. 그래서 이 박정희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총 맞아 죽었지. 뒤늦게 나쁜 짓 다 하다가. 그런 다음에 광주 5.18에 우리 또 치열하게 싸워서 버텨놨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전두환이가 먹었죠. 신군부가 먹었죠. 또 버티다가 87년에 또 치열하게 싸웠어요. 아스팔트 그 때 앞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태우가 먹어버렸어요. 노태우가 먹을 때 어떻게 했냐? 그전에 방법은 좀 다양해요. 막 군사 쿠데타로 총칼로 가장 운명적인 방법으로 먹은 게 6.29 선언과 3당 합당입니다. 6.29 선언. 아니 항복하는 놈이 그냥 항복하면 원래 고만이지. 그럼 역사의 저항기도 사라져야지. 항복 깃발을 지가 들고 나왔다고 무슨 선언이냐 이래가지고 내가 직선제 받아들일게 깃발을 딱 드니까 사람들이 일본 박수 치잖아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이 투쟁의 결과를 홀랑 내다봐야 돼버려요. 그 다음에 3당 합당해서 그걸 유지하고 지금 딱 그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박근혜 이 무도한 그야말로 법이고 상식이고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간이 배 밖에 나와 이만하게 돼가지고 막 마구 어기고 개판 5분전을 치다가 딱 걸렸는데 이 사실은 아주 황당무계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본질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가지고 이 도둑이 원래 숨어서 해야 되는데 숨어서 막 해보니까 사람들이 뭐 관심도 별로 없고 막 저지르도 않으니까 나 도둑이야 하고 배 내밀고 동네 잡아서 개판을 치다가 사람들이 화가 나버린 거야 이제. 예?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내쫓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시기가 온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아주 나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70년 이 적폐를 싹 끌어내고 진짜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했던 진짜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인권복지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우리가 애도 안 낳잖아요. 네? 결혼도 안 하고 그러죠. 왜 안 나요? 이유 단순하지. 미래가 없으니까. 이 미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기회를 누군가가 다 독점을 해버렸어요. 기회를 특정 소수가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 재미가 없잖아요. 열정을 바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도 망하고 개인들도 꿈과 희망이 사라져서 자식도 안 낳고 나는 그냥 어떻게든 살다가 그냥 죽을란다. 뭐 결혼하면 뭐하냐고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걸 걷어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들을 공평하게 나누고 그 공평하게 나눠진 기회를 가지고 열성을 다하고 또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유한한데 그것들이 공평하게 배분돼서 효율을 발휘하면 나라 전체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이죠. 이걸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자는 거죠. 지금 광화문에서도 싸우고 지금 저 광장에서도 싸우고 각 지방에서도 싸우고 우리가 집에 앉아서도 그런 거 찾아서 리트윗하고 댓글 달고 소문 내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온 국민이 싸우고 있죠. 95%가 너 싫어. 이 5%를 잘못 들은 사람들이야. 야 이거 진짜 없어. 이런 사람들 잘못 들었더라. 잘못 듣고 졸다가 이런 사람 원래 오차범위내거든요. 이 뺀 나머지가 다 원하고 있으니까 진짜 기회가 온 거죠. 근데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반전. 다시 살아나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죠. 바로 제3지대 새로운 세력을 만듭니다. 근데 새로운 세력도 잘 안 모이죠. 뭘 가지고 모여요? 야, 일로 와봐. 먹을 거 있어. 먹을 게 뭡니까? 권력을 나누는 거죠. 야, 내가 들어가면은 니네 동네는 이 장관 저 장관 2개 먹고 너네 의원 20명이지? 그러면은 장관 3개 너 가져. 너네 50명이야? 그러면은 경제부문 너네가 가져. 자, 됐지? 자, 그런 사내기가 아니야. 지금부터 말을 만들어야죠. 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다. 개헌하자. 원내각제 만들자. 그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이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면 김대중 노무현 때는 왜 그렇게 못됐어요? 그때는 제왕이 아니었어요. 제도가 달랐습니까? 사실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쁘고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죠. 결국 그걸 쓰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을 잘못 골랐죠. 이 사람을 잘못 골랐는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이 골랐죠. 그런데 이 나쁜 짓을 저지른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책임자 1번 누구예요? 눈에 띄는 거 박근혜지. 최순실은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곁다리지 곁다리. 진짜 책임자는 거예요.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자질미달에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 이용해서 찍어가지고 대통령 만든 사람도 있어요. 저 지금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그러니까 우승해 이렇게. 제가 무슨 말 했지요? 그 대통령 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우주의 경을 받아가 한미 비정상인 누가 만들었는데 니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밥 먹고 있냐 죽었냐 이런 햇손이 삑삑하는데 대중도 아는 거를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그 욕심 한계로 그런 자질미달의 평균 이하의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포장해서 박정희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을 만든 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의 온갖 권력과 호사를 다 누렸는데 이 자들이 진짜 책임자거든요. 이 자들이 몸통이에요. 이 몸통을 구성하는 이 인간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체이탈학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그 동네 분위기가 원래 그런가 봐. 아니 지가 몸통인데 욕하고 있어. 지가 몸통인데 아이 나쁜 놈아, 아이 나쁜 놈아, 아이 나쁜 놈아 이러고 있어 지금. 이게 남입니까? 바로 저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깨어나와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도 때문이었어. 그러고 자기는 면피 받죠. 제도 때문이기 때문에 제도를 고치자 모이자면 논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책임을 묻는 데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네가 뭐 할까 내가 뭐 할까 너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싸우느라고 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까지 집권 세력들이 써먹어왔던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 사건 빡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관심 가지고 저 사건 빡쳐버리는 거예요. 또 우우 몰려 여기 와서 문제 상관하면 또 저 사건 빡쳐버려요. 지금 이 작전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다시는 내다봐야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정치 권력들을 확 한번 걷어내고 새살을 시작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되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에요. 이게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 이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꿈꿔왔고, 아까 우리 저희 지역 참여연대 이런 데서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사실은 안 됐죠.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안 되냐? 이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그리고 이 잘못된 정치 시스템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인데, 이 잘못된 정치 제도로 이익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언제나 우리가 모여서 결정을 하고 나면 이 소수가 득을 보는 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악화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주민이라고 하는 1인 1표씩 갖고 있는 평등한 나라에서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 이때까지 맨날 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포기했기 때문이죠. 속았기 때문이죠. 우리끼리 싸워서 그런 거죠. 이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이 다수의 이 억울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포기시키는 건데, 야, 정치는 더러운 거야. 야, 그 정치는 저는 더러운 놈이 하는 거지. 당신같이 깨끗한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안 돼. 아이, 저거 봐라. 저거 또 싸운다, 저것들. 아이고, 이거 저 나쁜 놈들 저거. 이래놓고는 지들은 밤에같이 같이 수덕수덕하고 해쳐먹고 있어요. 이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끼리 싸움을 시켜요. 이 보수는 그야말로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꾸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이 강력을 만들고 싸움을 붙입니다. 또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차이 나면 속도면 확 차버려요. 이 작은 차이를 인정을 못하고 자꾸 갈라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수도 아니고 이 수구 꼴통 집단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오로지 해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막 싸우다가도 먹을 거 생기면 바로 당기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그럽니다. 싸우는 이유도 누가 더 많이 먹냐로 싸우는 거죠. 물론 포장은 국민을 위해서요. 언제나 국민을 위해 여러분 이러면서 뒤에서는
이권을 가지고 싸우죠. 근데 이쪽 진영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차이를 못 견뎌요. 수틀리면 그냥 그만둬버려요. 근데 이걸 자꾸 누군가가 자극하죠. 마지막 쓰는 수법은 뭐냐? 이 소수가 이 다수의 노동, 다수의 기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이 남는 걸 가지고 매수를 해요. 그 중에 소수, 자기들 편들 사람을 매수해요. 나중에 이걸 합쳐보니까 결국 결론은 언제나 다수들이 포기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그쪽이 매수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 결론은 또 현상 유지돼요. 그러면 그리고 또 처먹고 나면 또 욕하고 싶은 거고. 어우 씨. 전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배도 안 넘구나 이거 해봤자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자식을 낳고 이 자식들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지면 우리가 왜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사람들은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왜곡된 정보를 계속 주입하면 그 정보에 따라 판단하게 됐어요.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요, 때려서 지배하는 게 제일 바보가 하는 짓이죠. 이 때리고 압박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 언제든지 달려들 수가 있어요.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속여서 지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도 속이는 것도 일일이 하지 않고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왜곡을 쌓아주면 그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베였던 이재명이죠. 그때 당시 여러분들은 이쪽 지역은 좀 덜 했겠죠. 호남 지역은 덜 했겠지만 이 호남 지역에 이 보도 통제된 바깥 지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저절하고는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했다. 왜? 주어진 정보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배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쿠데타 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하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언론사를 제일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정치권이 언론들하고 손을 잡고 이 정치는 기득권자들이니까 언론하고 손을 잡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주죠. 근데 국민들은 서로 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술 먹고 막걸리 집에서 속닥 하긴 하는데 너무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게 깨졌어요. 이제는 언론이 정보를 독점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다 자기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디 언론사 이런 데서 신문 공짜로 주면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그 딴 데 쓰죠? 그 생선 꿀때 덮는 거 진짜 좋더라고요. 비싸게 값쓰더라고요. 주로 그런 데 쓰지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보고 있냐?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죠. 또 정보를 습득하는데 옛날에 신문이나 방송을 봤는데 누가 요새 방송을 봅니까? 그 시간 맞춰서 뭐하러 방송을 보고 있어? 시간 맞춰서 내가 딱 눌러가 내가 골라서 본대요. 요즘은 다운로드 받는 이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시간 지켜가지고 누가 9시 방송 뉴스를 보고 있냐고 이렇게 할 짓 다 하고 시간 틈새날 때마다 뒤져보는데 문제는 이 정보의 습득을 루트가 대충 비슷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냐면 친구가 보내준 카톡입니다. 카톡 보내준 거 친구가 보내줬으니까 보죠. 욕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어. 전부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슨 누구한테 욕했다 이런 거라고 확 돌리고 최근에는 박근혜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이거 가지고 무슨 체질이냐 이런 거 똑같은 문장으로 만들어진 저기 전국이 또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이 중에 받으신 분 없어요? 아 받았어요? 제가 한 손을 받았어요. 꽤 있네. 친구 관계를 좀 신경 쓰세요. 이제 이런 망이 있어요. 저승도 아는 거죠. 정보를 보통 그걸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게 대충 뭘 보냐면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그것도 그 떠 있는 것 중에 골라보는데 그 중에서 이것도 못 믿으니까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 추천 뉴스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옛날에는 신문에서 내가 동의하는
이래가지고 이 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게 아니고, 요 몇 번만 누르면 쫙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언론사들이 신문 찍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뉴스 만들 때 더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신문 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감을 받는 기사가 생기면, 정보가 생기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걸 막 온 동네에 퍼나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조중동 뭐 이런 주요 메인 언론이나 방송인데 전혀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디 인터넷 언론 이런 데서 찌질한 데 쓰면은 내가 그걸 리트윗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걸 막 받아가지고 온 동네에 막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있죠, 그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에 대한 정치권의 권력자들의 통제권이 사라졌어요. 예, 누구나 정보를 막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얘기 모을 수도 있고 이제는 한 자리에 수천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모여가지고 토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드디어 나라의 주인으로 자기들 주장을 만들어서 관찰할 수 있는 시대고,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써먹은 데가 있죠. 실제로 써먹은 데가, 대표적인 데가 영국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 불공평이 됐습니다. 이 불공평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는데 딱 몸에 와닿는 불공평 사례입니다. 영국이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구성원이죠. 유럽연합 구성원인데 영국은 EU에 남아있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런데 영국 국민 대다수는 손해예요. 왜? 영국 자본들이 인건비 싼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영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싼 물건 막 그러니까 내수 산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유럽은 외국 노동자들, 싼 노동자들 막 밀고 들어오니까 영국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다수 국민의 이익이 아닌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익이 EU에 남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영국의 정치권 다 EU 탈퇴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가가지고 확 탈퇴 결정해버렸어요. 국민들이 정치권을 심판을 해버립니다. 일종의 반란을 해줍니다. 주인이 모성들을 뒤통수를 한번 세게 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인마 니네 시킨 대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안 해. 미국은 더 극적입니다.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의 트럼프나 버니 샌더스나 이 공화당, 민주당 주요 주자가 하는 소리가 미국을 봉쇄하자. 자국 중립주의. 해외에 군인은 왜 내보내냐? 그냥 보호무역하자. FTA 하지 말자. 확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미국처럼 현재 이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 체제의 덕을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덕 보는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달러 가지고 다니다가요, 그 어디 화장실에 빠뜨려서 잃어버리지. 그건 미국 돈이에요. 그만큼 미국의 국부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려서 제대로 돈 벌어. 이런 나라인데 FTA가 미국이 강국이고 한국이 약소국인데 FTA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겠어요? 유리하게 돼 있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게 돼 있죠.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있는데 미군이 뭐 인심이 그리 좋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익도 없는데 북한 쳐들어올까봐 남한 지켜주려고 미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자기들 세계 군사 전략 때문에 필요해서 우리나라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재 체제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이익을 보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대중들은 손해예요. 가만 갈수록 손해예요. 왜? 미국으로는 엄청난 부가 모이지만 그게 너무나 작은 소수가 독차지를 해버리니까 좋은 거는 소수가 다 가지고 나쁜 거는 대중들이 다 부담하는 상황. 그래서 결국 미국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죠. 미국이 손해보고 이익보고는 나는 문제고, 미국이 비록 손해보는 한 있어도 우리가 이익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마고, 이런 결론이 있는 거죠. 이거를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가 집요하게 치고 들어가고 이 나라는 불공평하다. 이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튼 게 트럼프죠. 책임인자 내쫓아줄게. 못 들어오게 장벽 확 세워버릴게. 이게 포퓰리스트식이야말로. 버니 샌더스는 좀 점잖게 했죠. 점잖게. 그런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기존 정치권 안에서 정치인들과의 이합집산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철저하게 대중들하고 직접 소통한 거예요. 트럼프도 공화당의 주류가 아니었죠. 비주류도 아니었지. 아웃사이더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경제 기득권자이긴 하지만 정치 기득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 저 정치 기득권자들 다 싫어. 다 내몰자. 이때까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개선한 게 우리 삶을 더 괴롭게 만들었어. 라고 해가지고 밀어내고 트럼프를 밀어가지고 트럼프한테 공화당을 주워버린 거죠. 그리고 버니 샌더스도 사실은 거의 잡아먹을 뻔했는데 실패했죠. 기득권의 벽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민주당 정치 기득권자들이 버니 샌더스 그 무소속의 호롤 단신 약간 똘끼 있는 사람 고집 세고 요 사람을 막는 데 성공했는데 결국은 권력을 잃어버렸죠. 선거에 져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 그럼 그냥 너들 해. 해가지고 결국 트럼프가 결정났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분석 전문가든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번 총선 때 전부 다 종편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바보가 된 다음에 싸그리 새누리당을 찍을 줄 알고 180석이냐 200석이냐 논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해가지고 여당의 가반 수가 무너져 버렸죠. 이거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 힘이 어디에 있냐. 결국은 격차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두 번째, 정보통신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똑똑해져 버린 거예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대중의 생각. 이게 너무 높아진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더하기 요인이 두 개가 돼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훨씬 더 모순이 더 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해요. 두 번째로는 성격 급해 우리가 좀 한 방에 해치워야 돼요. 역동적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달했어요. 거기다 더하기 하나 다행인 거. 나쁜 측면이면서도 좋은 측면입니다. 우리 박근혜가 대사고를 쳐버렸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가 더해져서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이 각각의 개인들이 뭘 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 사회의 좀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 5천만 분의 1의 역할을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산수상 맞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모든 사람이 공평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5천만 명이 모이는 국가이든 100만 명이 모이는 성남시든 여기 15만이 사는 광양이든 또 10명이 모인 개모임이든 운영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성원들이 10명이 개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강물을 놀러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나는 꼭 산으로 가야 되겠어. 10명이 있어요. 반드시 산으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 만들어 가려면 몇 명을 꼬시면 되느냐? 2명, 1명, 2명만 꼬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디를 가도 관계가 없어.
그냥 빨리 밥 먹자 그냥. 빨리 저하고 밥이나 먹고 어스타일을 치자. 여기 가라 저기 가는 거지. 다 상관없어요. 70%는 약간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쫙 갈라졌어요. 3대4로 갈라졌다. 저쪽이 4, 우리가 3이에요. 2라고 쳐 2. 우리가 2, 저쪽이 5요. 근데 야 대충 얘기 나왔으니까 결론 내고 밥 먹자 투표하자 그냥. 그러면 꼭 가야 되는 사람이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예? 좀 더 토론해보자. 우리 얘기를 해보자. 고집을 피워요. 근데 밥을 6시에 먹어야 되는데 8시까지 끝나질 않아. 9시 돼도 안 끝나. 10시 되는데 죽겠어. 그러면 포기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 그냥 저 새끼 가장 들어가자. 어? 결국 이래가지고 새벽 1시 되고 하면 이 고집 피우는 한 명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개모임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집요하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n분의 1이 아니라 수천, 수백 배, 수만 배이기도 합니다. 수만 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이 행동하는 100명, 이게 뭐 5천만 중에 해봤자 뭐가 되겠냐? 아닙니다. 정말로 열정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건 사실 저쪽 편이야. 왜? 저쪽은 이익 때문에 악착같이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부분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학성된 국민들의 조직이다. 맞아요. 이게 다 할 수는 없죠. 이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1% 50만이라고 하면 이 50만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짜 50만만 깨어서 행동하면 세상 휙 뒤집어집니다. 이 50만 1%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문제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행동하는 사람이 10,000명만 된다고 쳐봅시다. 앞으로 저하고 손 맞춰가지고 10,000명만 진짜 움직이면 이거 딱 열흘, 20날 안에 세상 바뀝니다. 근데 행동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 강의료로 그걸 부탁합니다. 앞으로 저기 메일 한번 와서 저보고 반갑고 그러면 메일 한번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이재명 기사 한번 쳐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맨날 톱뉴스예요. 이 숫자만 눌러줘도요 톱뉴스. 맨날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아는 사람이 보통 한 명이 요새는 300명은 될 거거든. 보통 평균적으로 150명이라는데 요즘은 이게 정보통신이 발달해가지고 평균 300명에서 500명이 될 겁니다. 300명이라고 쳐줘. 이 숫자만 맨날 이거 저 뭐 나온 정보들, 기사들,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막 보내주면 여기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n분의 1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만 하세요. 아니 10분만에 10분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개선되길 바라죠. 그래서 자기가 엄청 노력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상사한테 빌기도 하고 거래처에 가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애들 막 죽으라고 공부시키고 없는 돈 줘가지고 학원 보내고 죽으라고 하는데 하면 뭐 할 거예요? 통과될 구멍이 요만한데 여기 3명밖에 통과를 못하는데 1000명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1000분의 3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이 통과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중요해요. 그거 하세요. 여기에 100% 하지 말고 그중에 10%만 떼어가지고 이 구멍을 눌리는 일을 해주라고 해요. 기회 공정한 사회,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한테 드리는 또는 나 스스로에게 드리는 공의 10분의 1만 투자하면 이게 커지면 노력을 절반만 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 애들한테 줄 선물이에요.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막 돈 주거라고 아껴가지고 학원 보내고 주면 안 돼. 거기에 더해서
이 세상이 공정하도록 그야말로 민주적인 사회, 그야말로 공화국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솔직히 조금만 하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적 영역에서 자기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적 영역에 조금만 투자하고 관심 갖고 행동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한 일이죠. 그게 바로 나라를 위한 길이지만 이 나라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도 공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 갖자. 그리고 그 수단이 너무 좋은 수단이 생겼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마세요. 나 지지해라, 누구 지지해라, 아니면 뭐 어디 가입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초 정보를 전달해주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 수단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0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듣고 싶은 이야기, 의견 이런 걸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